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시댁은 우리 남편과 서방님이 있는데요. 둘 다 결혼해서 저희는 딸을, 그리고 서방님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극진한 걸 잘 알고는 있었지만 손자가 태어난 뒤 손자 사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장남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못 낳은 천하의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혔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 집안의 장남이랑 결혼해서 아들 못 낳았으면 바로 소방 맞았어.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녀. 나처럼 아들 둘은 낳아야 인정받고 사는 거야. 엄마가 무슨 100살 먹은 할머니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을 구별해. 둘째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 낳는 것 봐라. 이게 다 평소에 네가 인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순풍순풍 잘도 낳는 아들을 왜 못 낳느냐 말이야. 손녀는 그냥 찬밥 신세밖에 더 되겠냐? 와, 엄마 진짜 대화가 안 된다. 우리 갈 테니까 앞으로 우리 찾지 마. 엄마가 좋아하는 손자 낳아준 둘째네랑 잘 살아.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아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한테 그랬을 때는 나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딸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찬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소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불렀냐고요? 야, 찬밥, 너 이리 와봐.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말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딸에게 대놓고 찬밥이라고 부르자 어느 날은 우리 딸이 할머니에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내 이름은 소연인데 왜 자꾸 찬밥이라고 불러? 지집 애가 말은 또 엄청 잘 알아먹네. 넌 이 할머니한테 찬밥이니까 찬밥이라고 부르지. 그니까 내가 왜 찬밥이냐고. 네가 지지배니까 찬밥이지. 네가 아들이었으면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 그러게 왜 딸로 태어난 거야?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게 할머니가 손녀한테 할 말인가요? 내가 내 일 가지고 씨부린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어머님이랑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앞으로 저희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라며 제가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시댁과 연 끊을 생각은 없었어요. 물론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다 뒤집어엎고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그 뒤 우리가 시댁에 발을 끊자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눈물까지 보이며 우리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았는데요.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낸 채 시댁에 완전히 발을 끊어버리면 그제서야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사과를 하곤 했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눈물 콧물 다 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안 그럴게. 내가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 주둥아리가 문제라 그래.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다. 엄마,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찬밥이다 뭐다 그러면 우린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의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남편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 친정에서는 우리 딸을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첫 손주이기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에게는 항상 1순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시댁과 친정에서 우리 딸을 대하는 태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었으니 우리 딸 입장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어느 날은 우리 딸이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던데.
준석이한테는 엄청 예쁘게 하던데. 할머니가 나한테 말할 때는 막 못난이 할머니 같아. 화가 나서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 할머니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치만 우리 천사 할머니는 나한테 항상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하잖아. 못난이 할머니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 시어머니가 기어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그 이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친정으로 갔어요. 우리 딸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날도 우리 딸이 친정엄마에게 속삭였다고 하네요. 할머니, 내 지갑에 이상하게 생긴 종이가 있어. 근데 이건 비밀인데 못난이 할머니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특별히 할머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못난이 할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거래. 이상한 종이라니? 그게 뭔데? 할머니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당연하지. 할머니는 천사 할머니니까 내가 보여줄게. 라며 늘 가지고 다니던 크루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는 지갑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받아들던 친정엄마가 기겁을 한 모양인데요. 혹시나 우리 딸이 놀랄까 싶어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은 채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친정엄마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네 시어머니가 우리 소연이 착한 일을 해서 지갑에 뭘 넣어줬다고 하는데 넌 모르고 있었지? 뭐? 소연이 지갑에? 용돈이라도 넣어줬나? 우리 시어머니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뭘 넣어줬는데? 그리고 엄마 표정은 왜 그래? 진짜 니네 시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글쎄 말이다. 부적을 넣어줬어. 뭐? 부적? 무슨 부적을 넣어줘? 그야 나도 모르지. 내가 가지고 가서 어떤 부적인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네 시어머니가 우리 소연이한테 좋은 걸 넣어줬을 리가 없지 않니?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오죽했으면 소연이가 친할머니를 못난이 할머니라고 부르겠어. 친정엄마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 심각해져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 후 친정엄마가 여기저기에 물어봐서 한 점집에 찾아가 그 부적을 보여주며 무슨 부적인지 물었다는데요. 그 보살인가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점집을 나서자마자 친정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얘, 안서돈 진짜 제정신인 거냐? 친할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소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뭐라고 했는데 그래? 보살님 말로는 마치 우리 소연이가 집안의 원흉이라서 그 길을 막는 그런 부적이란다. 한마디로 소연이가 기가 세서 그 손자 앞날을 막는 데나 뭐래나 그러면서 수연이의 길을 눌러주는 그런 부적이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 보살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이걸 진짜 친할머니가 친손녀 지갑에 넣어준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구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지금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거 김서방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너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똑바로 전달해. 앞으로 우리 소연이 얼굴 절대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런 추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건 그 옛날에나 쓰던 그런 추악한 방법이란다.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으라 그래. 그 보살님한테 말을 듣는데 구토가 올라올 지경이었어. 암튼 우리 소연이 절대 그 집구석에 발 못 들여놓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친정엄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사실 그대로를 다 말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눈이 반쯤 돌아간 듯해 보였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시댁으로 쫓아가서는 시댁을 다 뒤집어 엎고 왔다고 하네요.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남편이 마치 미친 사람 마냥 행동을 하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하더랍니다. 그 기집애가 우리 손자 길을 다 빼앗아 간다는데? 그럼 어떡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기집애가 잘 돼봐야 뭔 소용이 있어?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말은 우리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할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래?
그렇잖아. 지금 손자가 필요한 거고 우린 필요도 없는 거잖아. 앞으로 진짜 우리 연 끊고 살자.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럼 네 말은 우리랑 연 끊고 살겠다는 말이야? 그러려고. 내 딸한테 그런 부적이나 준 엄마랑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고 살겠어.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 앞으로 엄마 얼굴 못 보겠어. 참 그리고 말이야. 우리 딸은 여기서 찬밥이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 딸은 처갓집 가면 완전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 우리 장인 장모님은 나중에 소연이가 커서 시집가면 아파트도 하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장인 장모님은 이 정도까지 손녀를 아끼시는데 엄마는 그런 거 보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어? 뭐? 수연이 앞으로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거 봐라. 그 기집애가 우리 손자 운을 다 가져가서 그런 거라니까. 걔는 뭐래도 앞날이 탄탄하다고 하잖니? 그게 다 우리 손자 운을 가져가서 그런 거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주던 생활비도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생활비를 끊긴 왜 끊어? 이제 우리 남남인데 우리가 왜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우린 나름대로 그동안 엄마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엄마가 그 기회를 스스로 다 차버린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손녀 잘못되라고 부적까지 써서 지갑에 넣어둔 할머니가 어딨어? 엄마 진짜 사람도 아니야.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라며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발길을 끄는 건 물론이고 전화번호조차 다 차단해버렸거든요. 어느 날은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형님, 우린 좀 서운하네요. 그렇다고 연까지 끊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수연이 때문에 잘못된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동서,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어머님이 동서 아들 지갑에 그런 부적을 넣어놨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동서 기분이 어떻겠어? 거기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부적도 아니고 부정 타는 부적을 넣어놓은 거잖아. 이건 어머님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야. 그거야 우리한테는 안 했으니까 저희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랑 연까지 끊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네가 생활비 끊는 바람에 지금 우리도 많이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시댁 생활비 끄는 거랑 동서네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 그동안 형님네가 생활비 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매달 돈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돈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받은 생활비를 동서네한테 줬단 말이야? 아니, 전부 다 준 건 아니고 일부만 준 거죠. 그럼 동서는 지금 그게 불만이라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것도 그렇고 그동안 형님이 우리 아들도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그것도 딱 끊어버려서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어머님이랑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까지 그러는 건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기에 그동안 조카를 챙겨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 일이 있은 뒤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동서랑 서방님 또한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동서와 서방님 전화번호까지 차단해야만 했는데요. 이제 그만하고 시댁에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라고 우리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 사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뒤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우리 딸이 커가면서 친정부모님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권유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자 불편한 게 많아진 시어머니가 전에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모양이지만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랑 연락이 안 되니까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캐물어봤다고 하네요. 저기 사돈, 우리 큰아들이 아예 연락도 끊고 이사를 간 모양인데 혹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가르쳐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려주고 싶지가 않다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뿐인 우리 손녀에게 저주 부적이나 써주는 사돈한테 알려드리고 싶겠어요? 우리도 집 위치를 모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뭘 또 저주 부적이라고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다만 우리 손자 길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길래
그 길을 막는 부적을 만든 것 뿐입니다. 사돈, 제가 그 부적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는데요. 그 보살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이걸 친할머니가 손녀한테 만들어준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사돈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첫째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사돈, 그 부분은 제가 첫째한테 사과할 테니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사실 요즘 첫째네가 생활비를 안 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한테 듣기로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매번 똑같아졌다고요. 저는 그쪽 집안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린 모양인데요. 우리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으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기에 시부모님한테 잘하자는 생각으로 그동안 생활비도 따로 드렸었고 간혹가다 인터넷으로 장도 봐드리고 했거든요. 우리가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그 소중한 손자에게까지 영향이 갔을 테니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그 모든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렸던지라 우리는 그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까지 쫓아온 모양인데요. 남편이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자리에 없다고 해달라고까지 했다네요. 몇 번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은 뒤 지금껏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도 아주 잘했기에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친정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오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시댁과 연을 끊은 뒤로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딸이 워낙 공부를 잘했기에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는데요. 딸의 유학 비용까지 전액 부담을 해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장인 장모님, 저희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유학 비용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뭔 소리야? 하나뿐인 손녀한테 우리가 좋아서 해주겠다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우리 손녀가 저리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을 보태줘야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게나. 그래도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괜찮아. 난 요즘 우리 소연이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게나. 라는 말씀만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사촌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던 모양인데요. 시댁 가족들과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남편의 사촌동생이었거든요. 남편의 사촌동생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돌아가신 할머님께 많은 차별을 받고 자랐기에 시어머님이 우리 딸에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못마땅해 하곤 했습니다. 그 사촌동생이 남편에게 말하더랍니다. 오빠, 혹시 못 들었지? 혹시 우리 본가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내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큰어머니랑 작은 새언니가 다투고 난리가 났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 만다 그러고 있대. 그렇게 꿍짝이 잘 맞더니 갑자기 왜 그런 건데? 그게 말이야. 가족들이 아들이라고 준석이를 너무 떠받들고 살다 보니 준석이 성격이 완전 개차반이야. 거기다 준석이가 공부를 진짜 못했었거든? 우리 엄마 말로는 전문대 갈 성적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명문대를 가겠다고 재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입시학원 다닌다고 돈 받아가 놓고는 종일 PC방에서 살았다잖아. 그것도 입시학원 선생님이 작은 새언니한테 연락해서 알게 됐다는데 작은 새언니가 입시학원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었나 보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 등록도 안 하고 안 나오니까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개뿔 명문대나 무슨 명문대를 가겠다고 그러는 건지 참 한심하더라고. 암튼 그래서 큰어머니랑 작은 새언니가 한바탕 붙었대. 라며 사촌 아가씨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준석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다 보니 그동안 참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넌 애미가 돼서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넌 일도 안 하고 종일 집에서 퍼질러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냐? 그러니 공부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소연이는 명문대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던데 내가 그때 첫째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리가 나빠서 준석이가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준석이가 저렇게 된 건 파라리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싸고 키워서 그런 거잖아요. 무슨 잘못을 해도 오냐 오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니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라며 아주 큰 소리로 다퉜다고 합니다. 결국엔 시어머니가 작은어머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작은어머님에게 말했다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첫째는 찾아가서 내가 빌고 다시 잘 지내볼까?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살 수가 있어 그래? 연락 끊은 뒤로 인정머리 어깨탄 한 번도 소식이 없다니까. 형님, 그러게 그 부적을 왜 소연이 지갑에 넣어둬서 이 사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절대 형님 만나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더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 보면 보통 화가 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게 소연이 엄마가 잘할 때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님도 참 답답하네요. 작은어머님이 딱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사촌 아가씨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님과 동서도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시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준석이 공부하는데 보태라고 준 모양인데 그걸 끊었더니 동서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남편이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답니다. 손자 노래를 부르시더니만 결국 그리 됐다는 생각에 참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딸 지갑에 부적을 넣어준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에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